다들 데이 하와. 요즘 뭐 중국에 돈이 많다, 중국의 부가 어마어마하다, 차이나 머니 파워가 엄청 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요즘 중국의 부, 그러니까 중국의 돈의 분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오늘 오늘 이것저것 제가 기사를 보다가 오늘 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중국의 요런 기사 한 개가 눈에 딱 띕니다. 上半年10大收入最高城市 上海第一 杭州 超广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반년 10다 收入最高城市, 상반년 10대 수입이 제일 높은 도시, 상하이 第一, 상하이가 1위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항저우, 차오, 광션. 이게 뭐냐? 항저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광저우랑深圳을 뛰어넘었다. 왜냐하면 광저우, 보통 이제 중국이 대도시라고 하면北上, 광션 이렇게 불러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深圳. 요 네 개가 거의 뭐 중국의 대표적인 네 개의 대도시. 그렇게 부르는데, 항저우가 광저우랑 深圳을 뛰어넘었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딱 얘기 들었을 때 상하이가 수입이 제일 높은 도시구나. 하긴 뭐 상하이가 뭐 국제 도시고 하니까 베이징보다 높을 수는 있지. 근데 저는 솔직히 베이징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베이징이랑 상하이 뭐 이거 삐까삐까합니다. 베이징도 뭐 국제 도시고 상하이도 당연히 국제 도시고 한데, 자 여러분들 상하이 도시가 수입이 제일 높은 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하이 사람의 평균 월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평균 연봉 말고 평균 월급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 월급 얼마일까? 저희 한번 볼게요. 上半年哪些城市收入最高?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어느 도시의 수입이 제일 높았나? 자 여기 보시면, 자 收入最高的10个城市分别是上海、北京、杭州、深圳、广州、宁波、苏州、绍兴、厦门和南京. 요렇게 10개 도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1, 2위는 상하이랑 베이징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上海是唯一一个上半年人均收入超过4万元大关的城市.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싶을 정도로. 자 여러분들 이 뜻이 뭐냐?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하이是唯一一个, 상하이는 유일한 上半年人均收入, 상반기의 1인당 평균 수입이 超过4万元大关的城市, 4만元을 초과한 도시다. 4만 원, 여러분들 6개월 동안 4만 원. 6개월 동안 4만 원이면요 한국 돈으로 약 650만 원 정도예요. 660이라고 쳐주자. 660이라고 쳐줬을 때 그럼 한 달에 110만 원 번 거야. 월 110만 원, 여러분들. 평균이죠. 평균입니다. 상하이의 이제 월급을 받는 월급자들의 이제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답안은 당연히 거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110보다 많이 벌잖아. 자 일단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슨 통계가 나왔냐면, 자, 上海市统计局发布的数据显示，上半年上海全市居民人均可支配收入4万357元, 4만 357원. 상하이시 시민들의 이제 인평균 6개월 동안의 수입. 근데 이게 여러분들 比去年同期增长 10.3%. 이게 더 놀라워요. 작년의 같은 시기랑 비교했을 때 10%, 10.3%가 성장한 거야. 근데 진짜 성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其中城镇常住居民人均可支配收入 42,348원. 이건 뭐냐? 이거는 도시의 거주자들은 또 6개월 동안의 평균 급여가 42,348원. 조금 올라왔죠, 그죠? 동비增长 10%. 이것도 10%대의 성장이고, 2년 평균增长 6.7. 2년 동안의 성장률은 거의 6.7%급이고, 이 성장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농촌 장주居民 人均可支配收入 22,535원. 그러니까 농촌 쪽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제 22,535원. 근데 농촌 수입은 성장률이 13.2%예요. 작년 대비 성장률 13.2%에 2년 평균 성장률이 8.9%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자 중국 연평균 인당 수입이, 급여 수입이 제일 높은 도시 10개가 요 10개입니다. 上半年居民人均可支配收入.
상하이가 방금 4만 유엔으로 첫 번째로 4만 유엔을 돌파한 도시고 그 다음에 베이징이 3만 8천 유엔. 3만 8천 유엔이면요 이제 인당 이거는 105만 원 정도 되겠다. 106만 원? 항저우가 이제 3만 7천 유엔,深圳 3만 7천 유엔, 광저우 3만 6천 유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월급이 그럼 월 얼마냐? 월급이 110만 원이라 그랬잖아.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깔끔하게. 그냥 100만 원 안팎으로 치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하이랑 뭐 베이징 이런 대도시 사람들은 평균 월 100만 원은 벌구나. No.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평균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이랑 연락하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여전히 월 3천 유엔 받는 애들 수두룩하고요. 5천 유엔까지 힘들어. 대학 갓 졸업한 애들은 4천, 5천 요 정도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면 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초봉이 보통 한 진짜 좋은 데 들어가지 않는 이상 보통 한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한다고 봐야 돼요. 50, 60. 근데 평균 했는데 왜 이렇게 평균치가 올라가느냐? 그건 또 이제 그 위에서 평균치를 땡기고 있는 그 중국의 0.000 몇 프로의 그 거부들, 그 사람들이 위에서 평균치를 땡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의 10대 제일 잘 버는 도시. 근데 10대 제일 잘 버는 도시라고 해도 마지막 도시는 여러분들 봐봐. 난징이죠. 난징 6개월 동안 평균 급여가 3만 4천 유엔. 3만 4천 유엔이면 여러분들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이면 6개월 나누기 해봐. 월 약 80만 원 정도 번다는 거야. 80, 84. 월 80만 원 정도 번다는 거야. 그것도 평균치가. 근데 이게 제일 평균 수입이 높은 도시인데 그 반면에 평균 수입이 낮은 도시들은 얼마나 벌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아직도 저쪽 촌에 가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못 번데도 아직도 여전히 수두룩합니다. 여기 요것도 있네. 여기는 탑 20이 올라와 있는 건데 2021년 2021年上半年全体居民人均可支配收入40强城市排名 40강 도시예요. 40강 도시. 2021년 상반년 40강 도시인데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금 약간 좀 미친 거야. 이거 옆에 이거 보이시죠? 성장률. 작년 동기 대비 미친데 20% 성장한 데도 있어. 거기가 어디냐? 우한이에요. 우한. 근데 여러분들 평균 수입을 봤을 때는 자, 상하이, 베이징 이게 1, 2위고 그다음 밑으로 오면 지금 도시 40개까지 밖에 안 왔는데도 지금 2만 3천 유엔으로 떨어지잖아. 여러분들 2만 3천 유엔이면요. 얼마예요? 한 400만 원 되겠다. 400만 원. 400만 원 나누기 6 하면 70만 원도 안 돼요. 월급 70도 안 돼. 그냥 대략적인 계산이죠. 저 지금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40강 도시인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중국에 도시 몇 개 있습니까? 저도 세보진 않았는데 중국 도시가 몇백 개는 되겠죠? 도시 파악 불가라고요? 잠깐만. 이거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근데 궁금하네 갑자기. 중국에有多少个城市? 답변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놨네. 2021년 기준 2021年中国有多少个城市? 2021년 중국은 몇 개의 도시가 있냐? 중국大陆含港澳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포함하여 目前有4个直辖市2个特别行政区283个地级市和374个县级市 그러니까 D지급의 도시와 현지급의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도시도 급이 있는데 총 합쳐가지고 그냥 총 661개의 도시가 있다고 하네요. 중국은 지금 661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40강이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게 40강. 그 밑에 도시들은 그럼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래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기억하는 중국 속에서 지금 여 위에 있는 이런 도시들만 봐도 몇몇 도시들은 이 도시가 40강 안에 든다고 할 정도로 옛날에 되게 못 살던 도시들이 이렇게 올라왔어. 예를 들면 요 밑에 무슨 이건 허페이, 마안산, 지난, 리슈이 이런 데는 막 그렇게 잘 살던 도시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 요 앞에 이게 2021년이잖아요. 요 뒤에 2020년 거를 한번 봐봐요. 2020년에는요. 진짜 말 그대로 10%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2020년의 1월부터 6월의 수입은 상하이만 봤을 때도 3만 6천 유엔밖에 안 돼. 그럼 리슈는 그냥 2만 유엔이네. 2만 유엔이면 대략 한 320만 원 정도, 330만 원 정도. 330만 원이면 월 얼마입니까? 월 한 55만 원 되나? 53만 원 되나? 54, 55만 원 되겠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도시 그 부유한 도시 여러분들 베이징 집값, 상하이 집값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돼. 한국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한국
집값이 이제 옛날 집값이 아니야. 옛날에는 한국 집값이 안 오르면서 약간 좀 이렇게 평평하게 갈 때가 있었어. 그때 베이징 집값, 중국 집값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야 저거 중국 집값 미쳤네. 야 한국 집값은 아우 야 한국 집값 중국 집값에 비하면 싼데? 야 이렇게 따지면 이거 뭐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한국 집값이 막 솟아올랐어요. 지금 한국 집값 있잖아요. 베이징이랑 상하이 집값한테 그렇게 밀리는 편 아닙니다. 더 누르면 눌렀지 안 밀려요. 근데 내가 방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베이징 상하이 집값 지금 뭐 검색 한번 해볼게요. 베이징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베이징房价 한번 보자. 베이징 집값 평균 제곱미터당 900만 원. 제곱미터당 평균 900만 원. 평균 900만 원이면 어디 보자. 한국 평수로 34평이 약 뭐 평당 3천만 원 정도 하네요. 2,700에서 3천만 원 정도 하네. 근데 여기 또 보시면 이게 뭐 대략 평당 3천이라 치는데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베이징도 이게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 싼 데는 또 싼 데도 있어. 근데 진짜 여기 시청취, 뚱청취 여기는 옛날에 내가 유학할 때 있었던 곳인데 여기는 지금 제곱당 1,700, 1,800, 평당 5천 넘네 그러면. 그러니까 베이징 집값이랑 지금 서울 집값이랑 맞짱 뜰 수 있다니까. 서울 집값 이제 안 밀려. 옛날에는 서울 집값이 한동안은 베이징 집값에 되게 밀렸어요. 와 베이징이 집값이 서울을 그냥 잡아먹었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 서울이 베이징 집값이랑 삐까 뜬다니까. 심지어 강남은 베이징보다 비싸. 강남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베이징과 서울의 집값은 그냥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상하이랑 베이징이랑 서울의 집값을 약간 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베이징이랑 상하이에서 월 평균 100만 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자 베이징 상하이 집값 서울 집값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지만 어떤 부분은 서울이 더 비싼 데다가 많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들 수입을 봐봐. 평균 수입을. 그래도 여러분들 서울 평균 수입 얼마입니까? 서울시 평균 수입 이렇게 치면 나올라나? 그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쳐야 되나? 한국을 굳이 몇 도시로 쪼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평균 연봉 2020년 기준 30대 평균 연봉 3,100만 원. 2020년 기준 30대 평균 연봉 3,1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 3,100만 원이면 뭐 이것저것 떼고 실수령액이 한 2,500, 2,600 되겠네. 대충 월 한 220 되나? 220, 240?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베이징이랑 상하이 평균보다는 한국이 2배 이상 높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 중국은 누가 그렇게 부자라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베이징이랑 상하이 사람들 평균 월급이 월 100만 원이라고? 말이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자 보세요. 중국의 부자 나눔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보겠습니다. 요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요게 인구수입니다. 밑에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고 위로 갈수록 못 사는 사람입니다. 밑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자 제일 못 사는 계층이 기준이 뭐냐?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10만 yuan 이하가 제일 못 사는 계급으로 나뉘어졌습니다. 10만 yuan이면 한국 돈으로는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도 없다 하는 사람이 인구수가 몇이라고요? 여기 보이시면 1억 4천만 명입니다. 이게 계급도예요, 말 그대로. 계층 보고 2020년 기준입니다. 중국 인구 14억 명 중에 1억 4천만 명이 돈 1,600만 원도 없다. 한국 돈 기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그 다음에 그 바로 윗단계가 몇 명이냐? 5억 6천만 명입니다. 5억 6천만 명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뭐냐? 가구당 연 평균 수입이 2만 yuan에서 7만 yuan 사이.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 돈으로 대략 한 3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사이. 한 가구당 연 평균 수입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0만 yuan 이상 뭐 40에서 80만 yuan이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80만 yuan 이하. 80만 yuan이면 한국 돈으로 1억 재산이 아니라 요거까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재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만 yuan 이상. 이게 뭐냐면 투자 가능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 가능한 자금 20만 yuan 이상. 그 뜻은 즉 3천만 원 이상 유동 자금. 그리고 약 6천만 원에서 1억 한 3천만 원까지의 유동할 수 없는 자산이지. 그냥 자산, 자기만의 자산. 그러니까 총 자산이 1억 3천만 원 이하. 1억 3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5억 6천만 명 안에 속하는 거예요. 현금 그렇지. 현금은
3천만 원 이상 보유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그 다음이 5억 6천만 명인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일 밑에 1억 4천만 명, 그 다음에 밑에 5억 6천만 명, 그 다음에 5억 6천만 명. 이거 이미 얼마야? 이거 12억, 13억이야. 이미 약 13억 인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13억이 제일 밑에 이 세 개 계층에 속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약 12억 6천만 명의 사람이 밑에 세 개 단계의 계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7,200만 명, 5,400만 명 여기까지 다 합해볼까? 약 13억 8천만 명, 13억 9천만 명 정도가 그냥 밑이에요. 밑에 하급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 밑으로 그냥 다 그냥 중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이하가 뭐냐면 현금이 2억 이거는 근데 이건 꽤 많은 건데. 자, 다시 요 밑으로 가보자. 다시 요 밑으로. 이건 꽤 많은 액수라 가지고 요 밑에 일단 3단계까지만 가볼게요. 3단계까지만. 3단계 기준이 현금 약 7천만 원. 그 다음에 자산 2억 4천만 원 이하. 현금이 7천만 원이고 총 자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라면 12억 안에 듭니다. 밑에서 하층 3개 계급. 그러니까 여기 제일 밑에 계급이 이름이 절대 빈곤이에요. 그 다음 계급이 상대 빈곤. 상대 빈곤은 현금 약 3천만 원. 그 다음에 자산 약 1억 4천만 원 이하면 상대 빈곤입니다. 자산이 1억 4천만 원 이하면 상대 빈곤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가구예요. 가구입니다. 가구. 이거는 가구 얘기하는 거예요. 가구 안에 속해 있는 인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구에 속해 있는 인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계급에 들어가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서 한번 그냥 나는 어느 계층에 속하겠구나 라고 한번 대략 한번 이렇게 참고는 해볼 수 있잖아.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이 정도 살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한 가구당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부모님과 같이 살아. 그럼 그 가구 전체를 합쳐야 돼.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어느 분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어디 살아? 강남 아파트 살아. 강남 아파트 살잖아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 살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이쪽 윗단계야. 노란 쪽으로 올라와. 바로 바로 여기가 무슨 계층이냐? 여기 이제 상층 C급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全贵阶层. 全贵阶层이 뭐냐? 권위와 부귀를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고 지위 높은 그런 계급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잖아. 그럼 중국 가면 全贵阶层인 거야. 강남 진짜 강남 어나더 레벨이다 진짜. 권세 있고 지위 높은 사람을 全贵이라고 합니다. 全贵阶层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럼 기준이 이거예요. 일단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 현금이 20억 이상. 현금 20억 이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이 한 40억 이상. 그러니까 총 자산 40억 이상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강남 아파트도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현금 없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를 가진 인구수가 중국에서 23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지. 자, 이렇게 얘기해보자. 현금 20억 이상 가지고 있고 총 자산이 40억, 총 자산을 4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중국의 권세 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구가 총 합쳐서 얼마냐? 230만, 280만, 283만, 283만 명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 그 정도 계층이 283만 명 정도 돼요. 그게 이제 C급 계층이죠. 상급, C급. 근데 여러분들 C4가 제일 높은 계층이거든요. C4 제일 높은 계층이 여기는 이제 800명밖에 안 돼요. 8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냐? 자산 200억 이상입니다. 200억 이상. 자산 200억 이상이면 여러분들 한국 돈으로 3조 3천억 이상이에요. 중국에 800명 정도 통계가 된다. 3,400억에서 3조 4천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3만 명. 그리고 350억에서 3,500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50만 명. 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50만 명이 350억에서 3,500억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권세 집단에 들어오기 위한 턱걸이가 산첸리오바이완.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중국 가서도, 그러니까 내 총자산이 60억 정도는 돼야 중국 가서도 권세 계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권세 계급은 약 384만 명 정도. 근데 여러분들 좋아, 부자들이 클래스는 이렇다고 치는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니 요즘 뭐 중국이 부자가 된다, 중국 돈 차이나 머니 어마어마하다, 중국 부자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중국 인구에 비해서 중국 부자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의 이 A급이랑 B급, 그러니까 절대 빈곤층이랑 상대 빈곤층이랑 그 다음에 원바오가 뭐냐면 그냥 따뜻하고 배부르다, 따뜻하고 배부른 층, 여기만 합쳤을 때 이미 여기 12억이 넘어요. 약 13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 계급이 샤오캉이죠. 이 샤오캉이 뭐냐면 중국이 제일 지금 이루자 하는 목표가全民 샤오캉, 그러니까 전 국민 사람들이 이 샤오캉으로 가게끔 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목표야. 요 계급, 온 국민이 요 계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요 계급의 기준이 뭐냐? 현금 약 1억 3천만 원에 자산 약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6억 정도, 총 자산 약 6억 정도 이상을 다 보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중국의 목표인데, 그걸 만들려면 13억이 그렇게 돼야 돼요. 쉽지 않죠, 그죠? 샤오캉社会, 샤오캉이 뭐냐? 소강, 작으면서 건강한,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만약에 진짜 중국이全民이 샤오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진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그 다음에 신중산, 중산급이죠 이게. 신중산, 새로운 중산계급. 요 기준이 현금 약 2억 4천 이상에 4억 8천에서 한 10억 정도 사이에 자산이 있으면 중산阶级예요. 중산급. 요 중산급들이 약 인구가 5,400만 명인데, 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대도시에 살면서 대도시에 아파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 정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베이징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하이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광저우나 션전, 항저우 이런 데서 집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일도 하면서 연수입은 약 연봉 3,500에서 한 5천만 원까지. 그게 이제 신중산 계급이에요. 신중산 계급.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제일 빈곤 연봉 보세요. 1만 유엔에서 2만 유엔이야. 이 뭐 어떡하라는 거야. 1년에 여러분들 160만 원에서 320만 원 벌어요. 1년에 연봉이. 그게 1억 4천만 명이 되고 5억 6천만 명이 연봉이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도 안 돼. 한국이 속히 말하는 억대 연봉 있잖아요. 억대 연봉자. 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뭐 꿈이지 않습니까? 억대 연봉자. 중국에서는 요 계급이네. 찡잉 중산이라고 중층 쪽의 제일 높은 단계예요. 정예 중산. 중산급 쪽에서도 정예 부대죠. 그러니까 가구로 따지면 총 자산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자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산급에서도 제일 높은 정예 중산입니다. 엘리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느 계층이냐고? 전 저 밑에 있지. 전 지금 저 밑에 있죠. 빨리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기사는 요거로 보면 돼요.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作用 600만,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런 기사도 한 개 나왔습니다. 방금 그랑 맥락이 약간 비슷한 건데, 그냥 요건 좀 단순하게 중국富人最新数据出炉. 중국 부자들의 최신 데이터가 나왔다. 그게 뭐냐? 坐拥 600만 资产的家庭数量超500만 户. 그러니까 이건 순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쳐가지고 600만. 600만이 얼마냐? 10억이에요. 10억.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중국에서 500만 가구가 넘었다. 500만 후. 500만 가구가 넘었다. 요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베이징이 제일 많네요. 71만 5천 가구. 그 다음에 상하이 61만 1천 가구. 홍콩 54만 9천 가구. 근데 여러분들 베이징, 상하이, 샹강 다음에는 션전. 근데 훅 떨어지죠. 여러분들 오늘 이 기사로 알 수 있는 거는 차이나머니, 차이나 파워 하지만 중국에 돈 있는 사람은 딱 그 위에 0.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고요. 중국의 아직 대부분은 중상급보다도 중하 계층들이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오늘 또 알게 된 사실 뭐냐? 서울 집값 지금 베이징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거. 옛날에 한동안 서울 집값이 베이징한테 밀린 적이 있어요. 나 아직도 기억나. 베이징 집값 그 정도나 된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 근데 지금 서울 집값 미쳤네. 베이징 중심지보다 서울 집값이 더 비싸네. 야, 서울 강남이 더 비싸다. 서울 강남이랑 한강뷰가 더 비싸네. 서울 집값 미쳤다 진짜. 언제 이렇게 올랐지? 그래서 중국의 빈부격차는 요 기사로 딱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중국资产超千万富豪197万人. 중국의 자산 천만이 뭐냐? 한국 돈으로 16억입니다. 16억 이상의 자산가들 197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구수는 0.2%가 안 돼. 근데 이 0.2% 되는 이 인구수가 온 중국의 3분의 1의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나 머니, 차이나 머니, 차이나 파워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다 돈이 많냐? 그건 아닙니다. 중국은 아직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 그게 10억 이상이라는 거. 와, 잠깐만 이게 야, 그냥 자산이 아니라 현금만 계산한 거야? 2018年国内可投资资产在1000万人民币以上的中国净值人群数量达197万人. 아,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한 거예요. 자산이 아니야. 근데 제목은 자산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본문을 읽으니까 여러분들 197만 명은 그냥 현금, 바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을 16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197만 명이라는 뜻이야. 과연 대한민국 부자의 기준은 얼마인가? 대한민국 부자 기준 2021년. 자, 여기도 이런 조사가 있네요. 총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10%가 100억 이상, 13.4%가 50억 이상, 30억 이상이 15.6%, 20억 이상이 20.3%, 10억 이상이면 35.7%, 10억 이상이 35.7%고 기타가 이제 4.8%인데 사람들 생각이 요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얼마 있어야 부자냐라고 이런 설문조사가 있네요. 여기 설문조사 여기 있는데 부자의 눈높이 49억 있어야 부자다. 그러니까 이제 50억이네요. 50억. 50억은 있어야 부자다. 이게 있는데 총 자산 순위별 커트라인 요런 자료가 한 게 있는데요. 상위 1% 주택 소유 가구 기준이 91억. 상위 1%입니다 이거. 상위 10% 안에 들려면 전국 기준 17.4억. 그 다음에 수도권 기준 25억. 주택 소유 가구 기준입니다. 25억. 일단 강남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다 상위 5% 이상이야. 여러분들 나 어떻게 하면 강남 아파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 진짜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부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 다 집값이 끌어올린 거야.